2020년 11월 25일 오늘 상승 종목들 재료랑 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수를 좀 볼 텐데, 이제 오늘 코스피가 이런 두꺼운 음봉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제 역사적 고점 같은 경우 현재 돌파한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별 종목들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뭐 전고점을 살짝 돌파해주다가 거기서 쭉 빠지는 그런 형태들, 트랩 같은 형태들이 설마 이 코스피 지수에서 나타날까봐 조금 걱정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지 않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완만하게 빠지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 생각에 워낙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이쪽 어떻게 보면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들의 업황이나 좀 전망이 좋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어디까지나 제 예측이라서 그냥 참고 정도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두꺼운 음봉이 나오면서 밑꼬리를 살짝 달긴 했는데, 사실 좀 불안하긴 했어요, 어제도.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전고점 부근이잖아요. 항상 이 전고점 부근이 좀 되게 위험한 자리인데,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나타나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매매 경험상 꼭 이런 전고점 부근이 위험한 자리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항상 돌파하는 척하면서 쫙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근처에서 살짝 좀 놀다가 결국 돌파 못하고 빠지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겪어봐서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나타났을 때 조금 긴장하긴 했었는데, 오늘도 좀 아쉽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이 이 코스닥 상승을 좀 주도했던 종목들이 뭐 여러 업종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워낙 제약바이오, 특히 진단키트 같은 게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진단키트주들이 좀 빠지면서 약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도 이제 좀 뭐 기회만 잘 살리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 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제 저점을 함부로 판단하시면은 이 2018년부터 2019년 이 하락장, 여기가 바닥이겠지 했는데 진짜 지하실을 나고 이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함부로 저점을 예측하면 안 되지만, 또 어쨌든 오히려 이런 상황에 좋은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이렇게 오늘 지수가 빠진 거는 기간의 매도세가 워낙 거셌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데서도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진짜 왕창 샀었는데 오늘은 다시 매도를 좀 돌려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지수는 이랬고, 이제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은 뭐 엄청 강한 주도하는 테마나 그런 게 있진 않았지만, 일단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장해서 상한가를 갔죠. 이게 좀 상한가 못 가고 상한가 풀렸다가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 나왔는데, 결국 다시 상한가를 갔고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대충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2차전지 관련주였고, SK증권호가 상한가를 갔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 생각에 이제 증권업종이 요새 업황이 좋다 보니까 워낙 사람들 주식에 관심 많이 가지고 매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실적들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SK증권도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보면 아직 9월 실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증권사들이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여기 기사 있네. SK증권 실적 호조 지속,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 수익 기대감 때문에 오선주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오선주는 원래 이런 식으로 좀 잘 움직이니까 아무렇게나. 그리고
그리고 SK증권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SK증권은 이제 SK 계열사는 아니에요. 이미 매각이 된 회사고, 이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 올해 12월까지 SK란 이름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검색해 바로는 올해 12월까지가 이 브랜드 그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름에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다음 서현 탐메탈이 윤석열 관련주로 오늘 상승이 나왔죠. 최근에 덕성이 대장을 움직였다, 서현 탐메탈이 대장을 움직이다 다시 덕성으로 좀 넘어간 듯 하다가 다시 서현 탐메탈이 오늘 대장으로 움직였죠. 덕성은 아마 쭉 빠졌던 것 같은데, 맞아, 시가에서 좀 높이 떠 시작하다가 장대봉 나오고 쭉 빠지는 모습. 서현 탐메탈이 오늘 대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윤석열 관련 기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뭐 호재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윤석열 관련해서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걸 보면, 물론 저 기사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결국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어쨌든 윤석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여권에서 윤석열을 건들 때마다 이게 오히려 지지율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냥 그렇다더라 라는 소리를 그냥 제가 어디서 들은 거고요. 그 다음 성호전자 4일 아우디와 포르쉐 전기차에 필름 콘덴서를 공급한다는 기사와 함께 상승이 나왔습니다. 24일 시총이 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매매할 때 좀 매력적인 부분이죠. 다음 이제 오늘 셀트리온이 하나의 테마였죠. 그냥 근데 제가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에서 매매하다가 손실을 크게 봐가지고, 셀트리온 제약이, 저는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갈 줄 몰랐습니다. 물론 풀리긴 했지만 이렇게 잠시라도 이게 한 9분 정도 되나?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잠시라도 이렇게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시총이 원래 5조짜리 기업이었거든요. 오늘 항상 나와서 6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시총이 5조 6조가 되는 기업도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그러면 얘가 대장이었죠. 아무래도 다른 셀트리온은 시총이 막 30조던가 40조던가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40조가 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16조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시총이 제일 작은 셀트리온 제약 쪽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무거운 종목은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셀트리온 제약도 이거 6조도 작은 건 아닌데, 그래서 아무래도 시총이 작다 보니까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이노테라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관련 이슈로는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의 글로벌 임상 이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했다 밝히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이노테라피, 얘가 이제 그냥 제약바이오인 줄 알았는데 크래프톤 관련주입니다. 크래프톤 관련주들 중에서도 조금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얘 뉴스나 공시를 보면 뭐 다양한 특허를 취득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으로 보고 있었다가 결국 놓치게 된 종목이긴 한데, 시총도 좀 작아서 이런 부분이 매력적인데, 물론 재무는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부채는 좀 적고 유보율이 조금 있고, 뭐 표창 받은 것도 있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특허권 취득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다가 풀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이 좀
상한가 터치만 하고 풀리는 종목들이 많았어가지고 지수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다음 이제 보령제약, 엄청 특별한 뉴스가 있던 건 아닌데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뭐 자회사 바이젠셀의 가치와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와 IPO를 뭐 염두에 두었고, 뭐 예산 공장 항암제 생산 라인 GMP 인증, 이런 기사도 며칠 전에 있었고요. 물론 뭐 오늘 특별히 나온 종목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치고 적자도 안 나고 그런 뭔가 성장성이 기대되는 업종이어서 오늘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또 뭐 있구나. 호실적과 뭐 카나보 판매 증가로 투자자들이 러브콜. 어떤 이런 자체적인 호재로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 IBKS 10호 스펙. 뭐 솔직히 제가 이 스펙 자체를 뭐 투자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막 이런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투자하는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뭐 WSI 의료회사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총은 엄청 작은 종목인데 217억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시간여행 유튜브를 좀 보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뭐 발언을 확실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스쳐가듯이 그냥 살짝 말했는데, 뭐 우선주의 투기적 수요가 뭐 이제 우선주가 최근에 규제를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우선주의 투기적 수요가 스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쪽 주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잠깐 그냥 지나가듯이 말을 했었어요. 뭐 확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그래서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좀 정확한 기억도 아닙니다. 좀 본지 돼가지고. 그래서 또 이런 스펙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지, 무조건 확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 또 이제 해산일이나 이런 것도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투자하기 좋아하진 않는데, 또 상승이 크게 나와준다면 나중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순환매가 만약 스펙주 중에 혹시 돈다면. 그 다음 센코 신규 상장주인데 뭐 오늘 특별히 나온 이슈는 없었고요. 대신 밸런스체 6호 스펙 국정약품 흡수합병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것도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죠. 차트도 나쁘지 않고. 그러고 보면 이 스펙주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 회사 상장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으면 또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서현도 뭐 윤석열 관련주죠. 예전에 한창 대장으로 움직이다가 요새는 그냥 한 2등주 정도로 움직이는 모습. 이트론 동전주인데 뭐 특별한 호재 요소는 없었고 그냥 뭐 2차전지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로투세븐의 프리미엄 자연주의 영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텍이 중국 왕원과 협업해 역대 최단 완판 기록을 세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로투세븐도 또 최근에 갑자기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인데, 여기 또 유아동 관련 무슨 사업도 하는 것 같아서, 유아동 의료민 용품 전문기업 혹시 이러면 또 이런 테마로 한번 엮여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유아 테마 자체가 전망이 엄청 밝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애를 안 나니까. 그래서 뭐
뭔가 테마로 엮여야 상승이 나올 장기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아. 테마로 엮이거나 뭔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 장기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종목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진 매트릭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죠. 이거 또 보기만 하다가 놓친 종목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이때쯤인가 봤었거든요. 사야겠다 생각한 게. 이때 너무 쉬지 않고 올라가지고 지금 도저히 살 엄두가 안 납니다. 그 다음 유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제약사 4-5개사와 협력해 SNAP 기술을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국내에서 초기 임상을 완료하고 미국 임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의 상승세. 그렇구요. 바이오톡스텍, 오늘 제가 이 종목에서 단타 치다가 크게 물려서 크게 손절했는데, 이거 매매하고서 오늘 결정한 게 있는데, 이등주는 진짜 앞으로 쳐다도 안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또 완전 열받았는데, 이 셀트리온 제약의 상한가를 터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톡스텍도 그때 한창 막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대정화금이랑 같이 한참 올라오고 있어서 얘도 뭐 상한가나 그 근처까지 한 25, 26% 올라주지 않을까 하고, 그때 20%인가 22%가 상승 나오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했다가 저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풀리고 좀 빠지면서 바이오톡스텍은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 하락 부위까지 걸린 것 같은데, 2등주가 확실히 솔직히 말 2등주도 아니죠. 왜냐면 다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움직였으니까. 아무튼 제대로 한번 물려가지고, 제가 이제 피플이나 박셀바이오 매매할 때도 느꼈는데, 2등주는 확실히 대장주가 상승을 하면 2등주는 조금 상승하고, 대장주가 살짝 빠지면 2등주는 두꺼운 음봉 나오고, 이래서 아주 스트레스가 심했던 종목 경험이었는데, 이때도 오늘도 2등주 거래하다가 한번 혼나가지고 다시는 2등주는 손을 안 댈 것 같아요. 아예 초입에 잡는 거 아니면 짝짓기 매매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물리는 바람에 대정화금, 그 외에 대정화금도 셀트리온 관려주는데 쫙 빠졌고, 25%까지 갔다 쫙 빠졌고, 셀트리온도 윗골이 길게 달았는데, 와, 얘는 시총이 40조거든요? 저는 시총 40조짜리 기업이 24%까지 상승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코스닥 종목으로 치면 진짜 2연상 3연상 간 수준 아닙니까? 40조짜리 기업이 24%까지 오는 거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상승한 거 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쫙 빠지는 모습. 확실히 후발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톡스텍,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셀트리온이라는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는데, 그 테마에서 후발주들은 이런 식으로 이 대장주가 조금 빠져도 쫙 빠지고, 반등할 때는 조금 오르고, 그래서 2등주 매매는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비스,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던데, 이제 며칠 전 반도체 불량 검사 장비 세계 첫 개발 상한가에 갔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모멘텀이 지속되는 것 같고, 미드텍, SK하이닉스와 백력호 반도체 제조 환경 계약, 매출 대비 18.03%라는 뉴스가 있었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과 TSM 장비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그런 뉴스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카본, 얘가 LNG선 관련주더라고요. 이거 관련한 부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충북보험원과 200억 규모의 투자 협약 체결이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한국카본이 외국인 수급이 좋거든요. 그쵸, 최근에 외국인이 좀 빵빵하게 들어왔고,
아마 한국화보는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 적자는 안 보죠. 부채도 좀 낮고 유보율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한 좀 주가가 조금 반등하다 빠지다 이런 반복했었는데 이제 좀 돌파를 전고점 돌파 확실하게 하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MS 오토텍 테슬라 관련주인데 뭐 자회사가 테슬라 부품 공급한다고 합니다. MS 오토텍도 오늘 상승이 나왔고 조금 아무튼 그랬고 이제 그 외에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보면은 전부 오늘 좀 시가의 갭 좀 뜨다가 다 빠진 걸로 기억합니다. 아 시가 갭은 아니 시가의 갭도 시가 갭이 많이 뜬 건 아닌데 다 장 초반에 올리다가 좀 쫙 빠지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시초에 뭐 봉 3개 올려주고 쭉 빠지고 여행주도 조금씩 움직였네요. 아무래도 이제 백신 계속 기대감 때문에 여행주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모베이스전자 저 같은 경우 또 윤석열 관련주를 모베이스전자를 매매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서현, 탄메탈, 덕성 애들이 한 번씩 돌아가서 대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 웬만큼 상승 나왔으니까 이제 모베이스전자 같이 상승이 안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 상승이 크게 안 나온 종목들 그러면 시총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한 번 정도는 윤석열 대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뭐 서현 템메탈 오른 거 보면은 그냥 안 하기 잘한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좀 10% 이상 상승 나온 종목들이랑 한번 봐봤었는데 비덴트도 도찌가 나왔네요. 오늘 12%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4% 정도로 마감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 윗골이 단 종목들이 정말 많아서 되게 어려운 하루였던 것 같고요. 지수가 잘 회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